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의도에서 열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지지자들이 노래도 함께 불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목소리와 지지자들의 노래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 김기웅 대변인, 한동훈 전 대표는 당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만 다음 달에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에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도 예정돼 있었고 주말마다 저렇게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당내에서는 친한계 의원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또 그리고 쇄신, 파,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가 과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퇴하라 등등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용이 커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친한계에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초선과 재선의 모임 대안과 미래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거는 이견, 비판 달게 받아야겠죠. 근데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본연의 임무가 뭘까요? 지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부동산 집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도 구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야당의 본연의 임무로 지금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그 역할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이견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안과 미래 쪽에서도 이번 제명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희생과 관련해서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제명당했기 때문에 저렇게 장외 투쟁을 통해서 했을 때 과연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이런 제명까지 이르기 전까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없었는가? 재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단식을 했던 장동혁 대표를 찾아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땐 한 최고위원이 언급을 했던 최고위에서 네. 그런 공개 검증을 했어야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여러 번의 기회를 본인이 저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장외에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의 현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언론들이 동아일보를 포함해서 채널A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들이 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누구를 제명하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의혹을 지적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성침 부대변인. 평당원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고성국 씨, 정치평론가, 보수 유튜버로 알려진 이 고성국 씨가 오늘 조금 전에 SNS에 글을 올렸더군요. 나는 국민의힘 평당원으로서 배신자 김무성을 용서할 수 없고 기회주의자 오세훈을 용납할 수 없다. 전두환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평화적 민주화의 결정체인 6.29 선언까지 한 전두환 대통령을 우리 당에서 없는 사람 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6.29 선언을 아주 전두환 대통령의 거룩한 결단인 것처럼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우신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6.29 선언은 60항쟁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리고 그 수많은 국민들의 열망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전두환 대통령이 굴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6.29 선언도 사실상 이 뭔가 그 당시 그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었던 노태우 후보가 제안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받아준 것처럼
것처럼 자기들끼리 뭔가 자화자찬하는 그런 잔치로 마련하지 않았었습니까? 사실 86년 국회의원 선거 때 이미 여당은 그 당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으로서는 이걸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왜곡하면서 전두환의 사진까지 걸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그래서 평당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그 평당원 고성국 유튜버가 하는 대로 지금 국민의 운영 방향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타겟은 뭐 오세훈이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격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고 이런 것처럼 이 고성국이 단순히 그냥 평당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거의 전략가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의 부적절한 발언 당연히 제대로 된 보수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런 발언에 반기를 들고 이렇게 보수하고서 안 된다고 쓴소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글쎄요. 저희 다른 지장이 있습니다만 보수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를 더 이상 보기는 참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친한계 쪽에서는 중도 보수인 한동훈은 몰아내고 강경 보수인 고성국은 입당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는 8일에 있을 잠실에서 예정인 한동훈 토크 콘서트 이게 유료로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티켓 장사하고 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지난해에 열렸던 한동훈 토크 콘서트 모습부터 여당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내가 민주당과 싸울 때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지자 등급 매기는 한동훈식 티켓 장사, 정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하고 회계망측한 유료 등급제 정치가 등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개최하려는 토크 콘서트는 자석 등급을 R석 7만 9천 원, S석 6만 9천 원, A석 4만 5천 원으로 차등 배정하며 지지자들의 충성심에 가격표를 붙이고 나섰습니다. 예, 출판 기념회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토크 콘서트도 하는 모양이에요. 한동훈 토크 콘서트가 다음 주 일요일 날 일주일 뒤에 열리는데 오늘 티켓을 팔았는데 1시간 7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표가 콘서트나 뮤지컬 등등에 매겨져 있는 가격처럼 R석이 비싸고 A석이 가장 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최선 평론가 이게 지지자들은 뭐 이렇게 가격표로 매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왜 저도 저렇게 그 등급을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돈은 받아야 되는 그래서 거죠. 돈을 왜 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받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한 푼도 안 가져간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토크 콘서트를 해서 만약 돈을 안 받으면 이게 선거법에 그렇죠. 위반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받는데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뭐 10,000원이든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 각 비싸게 등급을 받냐? 받느냐 이렇게 네. 하는 뭐 여당 지적은 제가 보기에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여당이 왜 이걸 야당도 뭐 한동훈 이른바 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가만히 있는데 왜 이걸 꺼내냐 제가 그걸 놓고 보니까 지금 한동훈 이슈가 사라지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계속 한동훈 이슈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이 자꾸 내홍으로 가져야 정치적 이득을 얻으니까 한동훈의 이 토크 콘서트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갈등에 불을 지피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판단해서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돈을 한 푼도 안 받는다니까 저는 어떻게 할 건지 지켜보면 될 일 같은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정말 한동훈 대표의 지적대로 왜 공천원금에 대해서는 저렇게 조용하고 윤리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디면서 확실하게 지금 뭐 수사나 조사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좀 무딘 건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정말 민주당에게 뼈아픈 지적들이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사실상 광야에서 저렇게 본인이 뭔가 제기를 모색하는 걸 가지고 힐난하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욱 특보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다. 이거는 어쨌든 대관료 등등해서 딱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맞추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민주당이 정말 정치 장사의 본산 아니냐. 아니 강선우, 김병기, 김경으로 이어지는 자판기식 공천 판매 같은 게 이게 문제인 거지. 티켓 장사가 왜 문제냐, 토크 콘서트가 왜 문제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도 뭐 토크 콘서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뭐 정치인이 본인을 따르는 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그 공간에 대해서 임대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티켓을 판매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의 핵심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저런 행사를 통해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인 입지를 얼마만큼 세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는 것이지 토크 콘서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뭐 토크콘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슈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뭐 계속해서 이렇게 뭐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말씀 주시지만 저희 민주당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한동훈 전 대표에 관련된 이슈는 국민의힘에서 끝나지 않을 이슈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일부러 억지로 지금 이런 부분을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 어떤 권력 투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은 별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관심이 없다. 예, 오늘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